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테마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항상 대장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가 대장을 먹으면서 가장 이제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제 어떤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테마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주식들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인수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반응이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 이후에 후속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진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이제 클로봇, 그다음에 또 뭐 휴림 로봇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렇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술, 그다음에 한전, KPS, 한전산업 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움직였죠. 그럼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주도 종목, 그다음에 후발 종목, 1등주, 1등주, 2등주, 3등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요. 어떠한 재료가 있을 때 그 종목이 어떤 세력주가 주도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도주랑 그 하위 테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겉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음. TYM 지금 제가 켜놓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흐름에 속하죠. 재건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그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한미 글로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뭐 SY 스틸텍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됐고 대동기어 이런 것도 최근에 좀 움직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도 라인이 아니라 약간 겉도는 애들 중에서도 어떤 재료,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이참에 그러면 나도 차익 실현을 나가볼까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라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라인에서 관심 종목을 두고 그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준비되어 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는 그런 흐름에서 충분히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주로서 어저께 이렇게 화요일 날에 시세를 줬었고,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 그 흐름이 이어가면서 고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발생을 하고 양봉 흐름을 이제 장중에는 그렇게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TYM이 사실상 재건 그런 이제 주도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애들을 보면은 SY 스틸텍이 좀 대표적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미 작년 말쯤에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신고가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많이 작전 흐름도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깨게 되면서 매물이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저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한 테마에서 주도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매물대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제 그 재료에 임해서 재료를 가질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를 보더라도 이미 크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2022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부터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 이슈로 한번 이렇게 또 움직였었고, 최근에도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배열 자리에서 뭐 매물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동을 돌린 지도 지금 반년이 이미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이미 정배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내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물론 제가 디테일하게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제 매집 구간이나 이제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매물대까지 올라서 추가 슈팅을 만든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분명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주목을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하나의 어떤 테마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무조건 내가 대장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만 굳이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슈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올려봐?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력의 성격이 좀 달라요. 뭐 SY 스틸텍이나 대동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좀 다른 성격의 세력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개인 플레이를 좀 하거든요. 물론 대동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준비되어 있던 파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제 올리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테마가 등장을 했다면 그 테마에서 무조건 내가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시에 지금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대장주로서 거의 1조 정도를 이제 1월 2일 날, 1월 3일 날 이렇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물량이 나가는 흐름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피, 얘는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인데, 어떤 하나의 테마에서는 이 친구가 큰 축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중을 넣기도 좋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매매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등주로 좀 움직였던 게 클로버시죠.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당시에 이 매물대를 받아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냈었고,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으면은 그 2등주, 3등주, 4등주 약간 좀 메인스트림이거든요. 근데 약간 겉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로봇주의 흐름과 좀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을 때가 23년도 이때쯤이죠. 23년도 9월. 이때 흐름을 보면은 23년도 9월에 뭐 별게 없어요. 그죠? 9월달 여기 뭐 거래 조금 터지긴 하는데 크게 뭐 없습니다. 뭐 그전에도 조금 있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때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물량을 롤링 시켰던 이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한 거죠, 장기적으로.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 종목만의 개인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1월 달에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 뒤에 2월 달부터 아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 초부터 이렇게 움직였죠. 1월 31일부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의 경우는 2월 10일 이때부터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떤 올라가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테마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그러면 나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제 생각으로는 4월 달부터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던 물량들을 이제서야 쏟아내는 그런 과정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시점, 그러니까 로봇 테마주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면서 막 매수하는 랠리를 펼치는 그 2월 달의 분위기를 얘가 이용하기는 해요.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서 이제 대장주로서 걔는 움직인 거고 얘는 약간 변두리 종목에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준비되어 있던 그 물량들을 한번 이제 뽑아내야겠다. 이제 나도 돈을 벌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이제 원전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원전도 그렇죠. 원전은 이제 제가 너무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5월 달부터 이제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준비가 크게 됐었던 거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실제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원전주들이 랠리를 가기 시작하게 된 게 월 말부터 중순부터 이렇게 쭉 오르게 되면서
그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다 오르게 되니까 이참에 그럼 나도 다른 원전주들도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다른 원전, 한전 KPS, 한전 뭐 산업, 이제 이런 한전 기술 이런 애들은 같은 라인에 좀 해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이라든가 BHI, 그다음에 우진엔텍 이런 애들은 그 시기를 좀 이용해서 본인들의 물량을 좀 정리하려는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5월 달부터죠. 예, 여기에서 1, 2월 달 한번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잠잠하다가 다시 4월 말부터 뭔가 흐름을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지. 얘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진 엔텍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르죠. 왜냐면 한전 KPS, 그 우리기술 이런 애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진 엔텍 얘는 약간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얘는 방사선이나 그다음에 원전 해체 이런 재료에 먼저 좀 반응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반응에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6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우리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애들이 움직였던 시기보다 늦습니다. 이때를 좀 기억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진 엔텍이랑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제 그 두 종목이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이렇게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나도 준비됐던 파동을 이제 올리면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세력들은 아마 다 정리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게 사실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반등이 안 나오죠. 결과적으로 저기다 이제 다 판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테마가 항상 존재하게 되면요. 그 테마의 수혜주, 그러니까 보통 1등주 그런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눈치를 살피는 애들이 항상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테마의 메인스트리밍이 아니라 좀 약간 변두리에 있던 애들이 그 테마를 이용해서 테마가 좀 생겼네? 그럼 나도 이제 슬슬 몸을 풀고 매도를 나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흐름이 나온다면은 거기에선 우리가 아무리 좀, 뭐 3등주, 4등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한국 화장품인가요?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보통 이제 화장품 대장으로 좀 움직이죠. 그리고 어, 실리콘투인가? 이 친구가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근데 이제 이때 토니모리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이제 5월, 6월달에 움직인 거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쭉 흐름을 잡아왔던 흐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질 때 세력들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그 실제 얘가 뭐 실적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전주의 성향을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이용해서 이게 움직이게 된 거고 또 비슷하게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늦었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먼저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7월 달에 이제 수급이 끝날 때 청담 글로벌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좀 약간 삐죽삐죽하긴 하는데 좀 조용히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위에서 이제 수급을 쏟아내면서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랑 항상 내가 매매하는 거랑은 좀 일치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시기는 보통은 우리가 스타트,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우량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리코2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레온보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리 그 메인스트림 종목이 아니더라도 주류가 아니더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그동안 이 친구들이 매집했던 흐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관점에서 물량이 다시 나가는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흐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좀 늦더라도 준비됐던 종목들은 반드시 올리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테마주가 있으면은 그 테마주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어떤 파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준비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 그 물량들이 좀 나갈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마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테마를 잘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